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에코프로가 정말 수렴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너무 힘드셨죠, 여러분들? 지금 옆으로만 기고 있는 게 일주일인데 이게 뭡니까, 정말. 빠지려면 차라리 빠져가지고 타점이라도 주지. 그러지도 않는 상태로 옆으로 긴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예전부터 공부해 오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 구간들 잘 넘겨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가 맞지만, 제가 이 에코프로 추천을 드리고 또 추천을 드렸던 만큼 계속 끝까지 이거를 정리하는 순간까지 제가 계속 매일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같이 함께 끌고 가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죽어있는 상태예요. 급감도 이런 급감이 없다. 그래서 전곡이라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끝에 와 있다. 더 이상 가만히 이런 식의 봉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만약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움직이는 타점이 나온다면 우리는 추가라든지 신규 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 거고, 월요일 날 위로 올라오는 양봉이 나오면서 이 유지선을 타고 올라오고 지지하는 16만 원대를 지지하는 구간이 온다면 여기서 또 신규라든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움직일 때는 지금은 무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즉 박스권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공부를 했었어요? 박스권이 오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된다, 이런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공부도 제가 했었어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걸 돌파하고 나서 지지받는 흐름이 가장 강한 흐름이고, 그 다음에 이 돌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로 붙는 거와 아래쪽에 붙어서 움직이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이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에 거는 바로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 이거 같으면 위에 흔들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만 각일 확률이 되게 높은 타점.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건 사실 지수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밀린 거기도 하지만, 시간을 좀 들이되 이 아래쪽에 유지선 위로 올라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타점을 기다리는 거고, 섣불리 15만 원 정도면 살만하다. 맞아요, 살만한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가격을 살짝이라도 더 싸게 잡아 놓는다면 시장에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가져가기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또 가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주 에코프로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좋고, 그럴 때 우리가 타점 잡는다는 것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분 차트까지 놓고 보면서 그리고 수급까지 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에코프로 이제 반등하자라고 해가지고 반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그래야 또 다음 주에 에코프로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익을 때를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게 시간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에는 잘 안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예전에 에코프로 말씀드릴 때 10,000분이 보신 게 있잖아요. 10,000분 보신 영상에 제가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예상을 하고, 전쟁 전이잖아요. 예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에코프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지금 모든 종목을 이 방식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올라가는 각도와 파동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앞으로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고점이 어디다 찍든 간에 급하게 밀릴 거예요. 1차 조정에는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 올라와 가지고 반등이 고점이 나올 때 이 고점을 높이지는 못할 거예요. 조정이 나온다면. 그리고 나서 움직일 건데, 다음번이 2차가 진짜고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급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반등 파동은 거의 30% 가까운 급등의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타점인 거고,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두 번째가 진짜 자리가 된다. 지금 거래량 급감이 이렇게 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뭐 급하게 빠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지루하다고 던지면 나중에 또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또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서 살짝 모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윗꼬리에.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방금 영상의 뒤에는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급하게 나오고 여기서는 두 번째 빠졌을 때는 급한 게 아니고 시간을 드립니다. 이게 이 차트라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알 수 있는데,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반등에서는 이 빨간 선이라고 하는 게 유지선이 꺾이기 전이죠. 그래서 급하게 빠지면 바로 올라와도 이 선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면 이 상황의 박스권까지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한번 밀려가지고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밀리면 어떻게 돼요? 빨간 선이 이제 꺾이죠. 이걸 이평이라고 볼 때 이평선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보통 이평을 맞으면 저항을 맞는다고 하죠.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의 눌림목을 받으면 이거는 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걸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배웠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역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지선이 가장 단기 이동평균선이니까 아래쪽에 깔려 있는 상태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 역전 밴드와 이 선이 이것까지 꺾이거나 옆으로 기어버리면 같이 박스권을 밀릴 수 있다. 박스권이 된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평선을 기준점으로 놓고 상승할 때는 지지받고 가고 하락할 때는 저항받고 밀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횡보라는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횡보의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깔려있는 상태를 옆으로 일단 눕혀야 올릴 수 있잖아요. 이 눕히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눕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구간에서 이런 식의 이제 올라왔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에서 굳이 지금 변동성의 뉴스가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 없고 이런 타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매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아래쪽에 좀 밀렸을 때 지금 거래량이 급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거래량 진짜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이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 거래량이잖아요. 지금 선을 그어보면 그때도 이만큼 안 나온 적은 사실 없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변곡의 극점에 있는 상황이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때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방향성을 만들어내지만 거래량이 급감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 힘을 모으는 거죠. 간 보고 있는 거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에 간을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좋게 생각할 부분으로 보면은 어쨌든 외국인이 다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전쟁 이후에는 기관 외국인이 다 팔았는데 이게 2,500억이잖아요. 2,500억인데 이번에 상승에 올라올 때 1월 달에 급등했던 자리의 중간값이 지금 정도 자리인데 그때 자리가 보시면 1월 22일 날로 봤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이 1조를 매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살짝 좀 팔았던 부분들을 지금 살살살살 다시 잡아주고 있는 거다. 잠깐 볼까요 이거? 이게 보이시면 1조를 팔고 1조를 지금 산 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거래량이 죽으니까 사실 의미 없는 수급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는 수급이니 가치니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트렌드가 나와야 된다.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나와도 좋고 사실 위로 올라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에코프로 우리 쳐다보는 거 지금 움직이는 거 우리가 이해해주고 기다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프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거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래쪽에 다음 주에 만약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좀 밀리는 구간이 생긴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까지도 괜찮거든요. 유지선을 옆으로 타면서 계속 옆으로 기잖아요. 이건 기회를 얻은 거다. 다음 주에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에코프로도 지금 완전 수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가 만약 16만 원권이라든지 이 15만 원대 중반 이후로 시작을 한다면 거기서 이 거래량 진짜 얼마 안 되는 이제 14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건데 오전에 이제 14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상승하면서 그런다면 타점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빠졌을 경우에 이슈가 나와가지고 코스닥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이슈가 주말 이제 월요일 전에 나온다면 아래쪽에 만약 밀리는 구간에 오면 이것도 우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타점이 될 수 있다. 올라가도 좋고 떨어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는 지금 봐줘야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 매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10만 원대에 몰려있는 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매수분에서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처음부터 한 달 넘게 전부터 제가 추천드리면서 가져왔고 계속 매일같이 영상 찍어드리면서 또 이 14만 원 선에서도 매수 14만 원이 우리가 기다렸던 부분이고 계속 지금도 14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추가를 한다면 신규 매수를 만약 보시는 분이라면 그것도 14만 원대 보시면 되겠다. 목표가 구간은 어쨌든 이번에 올라온다면 이 19만 원을 넘겨가지고 20만 원 돌파가 나와야 될 거고 돌파가 나온다면 사실 지금 견조한 흐름들을 다 가지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올라왔을 때는 최소한 이 14만 원대부터 19만 원대까지 5만 원 차이니까 적어도 24만 원 이상 정도의 파동은 만들어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제가 매수할 때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매도할 때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또 얘기 안 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자고 말씀드리잖아요. 타점에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타점 기다려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제가 문자로도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에코프로랑 함께 다른 종목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무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역전밴드 매매 기법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 종목 선정과 예시와 확인 증명까지 제가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급등주 5일선의 대응은 바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급등주 이렇게 급등할 시기에는 5일선을 가지고 대응할 수 없다. 가격대를 나눠서 갖고 유지선 기준으로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야 된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공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전세 역전의 매매 기법 아주 쉽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만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녹색선 그리고 두 번째는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이라고 하는 자리는 주도주가 올라왔다가 눌림이 왔을 때 우리가 매수로 활용할 밴드로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깨지는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손절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빨간선은 이 보시는 이런 빨간선인데 세력 유지선으로 빨간선 위에만 주가가 노는 상황이라면 이 현재 상승 추세는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홀딩이라는 걸 하고 가져갈 때 중요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1차 목표가에서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가 매매 기법의 핵심 매도를 이야기를 해보면 주도주의 어떤 상승이 나오고 필연적으로 나오는 눌림의 구간에서 이런 녹색선에서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집을 하고 직전 파동의 이 마디를 계산해서 1차 목표가와 과열 수치를 적용해 가지고 2차 목표가를 정하여 가져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은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클로버 같은 경우 주도주의 흐름을 보인 거죠. 유지선을 대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세력선, 세력 밴드까지 내려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을 해서 가지고 있다면 가격대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위에 찍힙니다. 2차는 이 위에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줄여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넘겨보면은 지금 현재 1차 목표를 정확하게 찍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죠. 유지선이 일단 깨진 상태가 되었으니까 일단 여기서는 관망하고 또 이 아래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고 1차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2차 목표가까지 가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겠어요? 최근에 엄청 강했던 현대모백스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앞선의 파동을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선의 어떤 저점 그리고 이 파동은 우리가 이미 한번 본 파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구간에서 밀려 내려왔다가 우리가 매수를 했던 부분들의 저가 구간을 한번 집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늘려서 보면은 지금 현재 2차 목표가까지 찍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위에도 하나가 있기는 한데 그건 사실상 거의 안 오고 진짜 엄청난 천일고속 같은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나오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 이상의 과열의 구간에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라면 보유해 가는데 보통 1차 목표가 닿고 나서 2차 목표가까지 가는 구간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현대모백스처럼요. 그래서 진짜 수익의 차이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잘 파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열 구간에서는 변동성도 커지고 움직임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매도를 해야 하는 타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윗골이 닿는 부분들이나 깨졌을 때 밀리는 속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대부분 중요한 순간은 타점으로 지나갑니다. 즉 1차 목표가를 넘어서는 혹은 봉이 길어지면서 과열이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매도의 타점 즉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과열권의 타점들은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만든 영상이 헛되이 되지 않고 종목이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서 계좌에 빨간불이 빵빵 찍히고 그 수익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지금 이 종목 정확한 매도 사인 한번 드려볼게요. 일전에도 제가 과열 구간에서 매도 사인 정확했었죠. 또 지금 신규 매수로 세력선에서 매수해야 될 종목 하나 골라놨으니까 그 종목도 먼저 한번 매수가랑 종목 드려볼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도 타점은 어떻게 받아보시냐?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 제 개인 번호인데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전세 역전이라고 한번 저장해 두시고요. 문자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신청 끝이에요.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이고 몇 달이고 제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고 와, 좀 괜찮네. 그리고 또 이걸로 이렇게 따라 보니까 수익이 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유료 멤버십이라든지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 좋게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나중에 유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뭐 믿음이 있어야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지금 제가 보여드려야죠. 그래서 확실히 서는 구간 신호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불안해 마시고 저 전세 역전 믿고 한번 편안하게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 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 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는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 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 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